자, 그러면 앞에 1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1페이지로. 그럼 객관식 행정, 자, 맨 아래, 한가운데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행정학 여러분들이 참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 과목 이거는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불안하실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한 건지, 책도 사고 이제 다 수강료도 끊었는데, 야, 이거 잘한 건지, 불안하실 텐데, 선택 과목은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첫 해에는 좀 뭐가 조정 점수가 어떤 과목별로 유리 분리가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정 점수도 유리 분리, 유분리를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조정 점수 내는 그 수치가 있는데, 거의 이제는 다 똑같아요. 평준화가 됐어요. 수학, 과학 빼놓고는. 그건 조정 점수를 유분리를 따질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3번에 그 행정학은 이제 앞으로 공직 생활이나 7급 시험 준비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행정학이나 행정법이 사실은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7급이 행정학, 행정법은 필수거든요. 필수. 지금 올해 이제 성공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제 4월 달에 국가직 시험을 잘 봐놓고 거의 만점 맞은 거예요. 좀 쉬웠기 때문에. 잘 받아놓고 행정학 만점 맞고 다른 과목도 한 두세 개 만점 맞고 완전히 합격권이다. 점수 내보니까 합격권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10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 시험 잘 봐놓고 10월 달에 지방직 7급 시험에 올인을 하는. 지방직 7급은, 7급이지만 헌법만 필수고 이 경제학이 선택입니다. 지방직은. 경제학하고 자치론 여기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경제학은 새로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학 때문에 7급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경제학이 조금 과목이 생소해요. 수학적인 논리나 이런 게 없으면 좀 고생하거든요. 경제학이 하기 싫어서 7급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지방직 7급은 경제학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지방자치론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지방자치론이 행정학 맨 끝에 있는 7장의 그 내용, 그것만 아시면 90점이 나옵니다. 올해, 최근에 3년 동안 그게 검증이 됐어요. 올해 7급 시험도 지방직 7급은 아직 안 봤지만, 서울시 7급은 90점이 딱 나왔어요. 저희 교재 7장만 봐도. 그러니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이 행정학 한 과목으로 자치론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만 하시면 돼요. 헌법만. 행정법과 행정학을 선택하신 분은 지방직 7급 때 헌법만 하시면 돼요. 그럼 4월달에 국가직 잘 봐놓고 남은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헌법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과목은 이제 현상 유지만 쭉 하시면 돼요. 감만 유지하시면 돼요. 지방직 7급도 붙을 수가 있고, 실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붙은 학생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열심히 하셔갖고 내년 4월달에 시험 잘 보고 까지, 그 다음에 10월달에 7급. 그럼 9급 준비하다가 얼떨결에 7급을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행정학하고 행정법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직생활에 가서도 행정학은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아무리 행정학이 쓸데없는 과목이다 하지만 실제 공직생활 할 때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교재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교재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 그 프롤로그 6쪽을 한번 보시면요. 프롤로그라는 게 앞에 거기 로문자 소문자로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쪽수가 있는데 거기 6쪽을 한번 보시면 만화 그림이 하나 나와요. 목차 들어가기 전에요. 네, 본 교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 6쪽에 보시면 만화 그림이 나오네요. 거기 보시면은 그 델파이란 말이 나옵니다. 델파이. 행정학에 나오는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가서 과장님이, 박장님이, 야, 홍길동, 야, 빨리 와봐라. 내일 우리 델파이 해야 된다. 델파이? 너 델파이 몰라? 초코파이는 먹어봤지만, 델파이는 처음인데요. 야, 너 행정학 선택했어? 안 해서? 안 했는데요. 네가 행정학을 공부한다고 어떻게 여기를 왔지? 행정학을 다시 공부해라. 선행정학 공부해라. 그날 밤부터 행정학을 다시 공부하는 사태가 생겨요. 실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저는요. 합격하고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공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 때도 행정학 관련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7급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붙는 게 목표니까 7급이든 5급이든 9급이든 붙고보자 하지만, 공직에 딱 들어가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7급. 7급에서 9급 되는데 짧게는 12년, 길게는 15년 걸립니다. 9급에서 7급 되는데 12년, 1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직은 아무래도 물론 직급에 무슨 인간적인 대접을 안 해주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직급이라도 높게 들어가는 것이 공직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나중에 공직에 은퇴하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9급으로 들어가시지만 퇴직할 때는 3급이나 4급으로 퇴직하세요. 그러면 그냥 뭐 정년됐다고 집에 가서 애 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산하단체가 다 있어요. 산하단체가. 거기다 이제 조금씩 가서 한 3년, 2년 이렇게 근무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걸 낙하산이라 그래요. 낙하산 타고. 근데 낙하산하고 얼굴의 공통점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얼굴과 인상과 낙하산은 공통점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인상 펴고 사십시오. 낙하산도 안 펴지면 죽거든요. 근데 그 낙하산이 이게 하이직으로 내려가면 안 펴질 수가 있어요. 하이직 때, 그러니까 국장으로 은퇴한 사람하고 4급 과장으로 은퇴한 사람하고 내려가면 말빨이 안 먹힙니다.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국장으로 은퇴한 사람은 낙하산이 잘 펴져서 안착을 하는데 이게 조금 과장급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지 하면서 노조도 막 반발하고 낙하산 안 펴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좌우한 한 직급이라도 높게 들어갈 때도 높게 들어가고 나올 때도 높게 나오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9급만 생각해도 나중에 7급은 다시 목표를 또 조정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원과목으로서 행정학의 일반적인 특징 첫 페이지 맨 아래 시사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뭐 세월호 문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불신임하고 의원 내각제도 아닌데 저렇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행정학 이론들하고 많이 접목이 돼서 저도 그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좀 시사적인 거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나 발린 게 좋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신 강의나 교재를 갖고 들으시는 게 매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작년 거, 그러니까 2015년판 작년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손들어 괜찮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됐습니다. 네, 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불편한 건 감수하셔야 돼요. 불편한 거. 왜냐하면 추록이 나와요. 다음 주에 추록이. 수정이 조금 많이 됐어요. 법률도 많이 개정이 됐고 행정학은 그래서 매우 그 이론과 제도의 수명과 주기가 짧아요.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지방자치법 하면 한 3년에 한 번씩 수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1년에도 서너 번씩 개정이 돼요. 1년에도.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막 졸속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주 바뀌어요. 우리 행정학은 그런 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최신 교재, 최신 강의로 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작년 교재를 가신 분들은 다음 주에 추록이 나옵니다. 자기 손때가 못 오고 하니까 버리지 마세요. 들으시는데 추록으로 이렇게 따붙이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규격에 맞게 만들었어요. 추록을요. 날개에 들어갈 부분은 날개처럼, 본문에 들어갈 거는 본문처럼 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붙이시면 되는데 그게 분량이 좀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각 절마다 문제를 제가 조금 많이 추가했어요. 문제 분량이 좀 저희가 작아서 문제를 각 절마다 2페이지씩 추가를 했거든요. 2페이지씩. 이게 한 30개 절이 되는데 2페이지니까 그것만 해도 한 70페이지가 돼요. 합쳐서 도합 180페이지예요. 추록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정말 따붙이고 귀찮고 안 되겠다 하신 분들은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 6월 달에 수강하신 분들은 무료로 아예 교재를 다 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교재를 한참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내년도 교재가 나왔다. 뒤통수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니까 무료로 드렸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출제 경향이 자꾸 변합니다. 행정학은 매우 시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요. 그래서 최근에 밖으로는 OECD, 뭐 그리스 구제금융 이런 거 하면 행정학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리스 저 사태 저런 게 신자유주의를 적용할 거냐, 구제금융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신자유주의는 모든 게 시장 논리로 다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둬라. 정부가 설쳐봤자 잘 될 거 하나도 없다. 시장으로 다시 모든 걸 돌려줘.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행정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 행정학에 바로 이제 영향을 좀 미쳐요. 출제 경향이 변할 수밖에 없고, 대내적으로는 아래서 두 번째 줄, 우리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근혜 오타인가? 이명박근혜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급히 타자 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문자 실수하잖아요. 자기야 사망해. 할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오타입니다. 이명박근혜.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부 조직 개편도 2번이나 했고,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요. 교과서에 거기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신 걸로 들으시는 게 안전하고 좀 편하긴 해요. 그건 확실하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은 휘발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휘발성이 강하다기보다는 생소한 걸 처음 들으니까 이제 자꾸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해독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독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만 하시다면 지금 입문 강의를 듣고 9월 달에 이걸 포함하여 심화 강좌 한번 들으시면 이론은 웬만큼 정립이 됩니다. 한 번에 단칼에 완벽하게 해야지 그건 좀 욕심이에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하게 하나, 대충 하나,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기 때문에 차라리 해독 좀 대충 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독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해독수를 강의 한번 딱 듣고 자기가 집에서 해독하면요, 그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패스 같은 거가 있으시면 자꾸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유도하는 방향도, 이게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해독수를 늘려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해독수를 늘리면 엉뚱한 잘못되게 돼요, 이게. 혼자 자꾸 해독을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독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급적 강의에 어차피 여러분 시작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맨날 실강을 매달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 푸페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걸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고, 문제를 풀 때도 기본서를 찾아보시고, 자꾸 기본 이론하고 이게 친하게 지나면서 시험 볼 때까지 안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보고 딱 던져버리고 문제 풀 때는 상식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론 공부할 때는 다 이해를 했어요. 팽개치고, 문제 풀 때는 상식으로 푸는, 상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론과 문제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론이 탄탄해야 되니까요.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포함해서 한 번 더 듣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기출문제 들어가시면 그게 가장 최상이에요, 최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학은 객관적인 이론이나 사실 중심으로 하셔야지, 혼자 자기 편할 대로 각색을 하거나 막 자기식대로 소설 쓰지 마십시오. 소설 쓰지 마세요. 그냥 교과서대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법에 있는 용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자기 편할 대로 이렇게, 그게 참 이제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는 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수준의 용어들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다오 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제 완전히 초등학생, 초딩 수준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까스로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막 기본적인 예를 들어갖고 가까스로 이해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또 문제는 점수는 안 나와요. 이해는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없는 분들은 본인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끌고 올라와서 요거하고 요걸 연결, 자리를 이렇게 올려다 줘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요거만 이해시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쉽게 하는 강의, 쉽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강의 참 많습니다. 어렵지만 저거를 암기하든 이해를 하든 소화만 하면 점수가 나오는 강의가 있고, 쉽게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강의가 있고, 어렵지만 점수가 잘 나오는 강의. 근데 어려운 강의를 바로 듣고 이해를 해서 거기서 점수 바로 낼게. 그냥 여기 안 내려오고 이 물에서 그냥 놀고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사회과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요, 너무 쉬운 말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 유아 교육학에 보면 그런 그 대목이 있어요. 어리다 그래갖고 너무 어린애 말로 쉬운 버전으로 자꾸 하면 애가 뇌가 나빠지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못 알아들어도 일단은 어른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 그냥 해보래요. 해보고 받아들여지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책도 나중에 독서량도 늘게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훨씬 좋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어느 병원에서요, 제 옆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 아가 한 3살 정도 되기, 3살 배기였는데, 뭐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 엄마가 일으켜주고 이제 그런 나이인데, 그 엄마는 좀 독특했어요. 아주 젊은 엄마인데 애가 넘어져도 절대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어요. 애가 기어댕겨요, 병원 바닥을 기어댕기고, 그다음에 뭐 책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엄마한테 해요. 그럼 엄마는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한 두세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인데 엄마하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너무 그렇게 쉬운 것만 보면 발전이 없어. 너 쉬운 것만 자꾸 보면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말은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가 또 뭐라고, 야, 그건 너무 너 이기적인 생각이야. 야, 그런데도 대화가 되고 있었어요. 대화가. 그래서 저는 그래야지 그 아이는 앉혀놓고 행정학 강의해도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좋대요. 예. 너무 이거 어렵다 그래갖고 이렇게 초등생 수준으로 하고 이거 다시 끌어요. 그건 뭐 2중 3중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가급적 요 수준으로 이해하고 끝나. 여기 안 내려오는 게, 시험에 안 나올 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분들은 부득이
그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려 높아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필요한 분들은 제 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는 거의 행정학에서는 고득점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따라오세요. 너 너무 너의 이기적인 생각이야. 그래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말도 따라오셔야 되고, 따라와서 해독수를 늘리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퍼트 깨닫는 순간, 국어에서 도노라요, 도노? 퍼트 깨닫는 무슨 순간이 딱 와요. 그런 때가 자꾸 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자기가 지금 선생님 설명이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고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서 참고란 참고 하시라는 참고 하시라는. 자, 맨 아래 네 번째요. 논리적인 비약이나 주관적인 판단, 쓸데없는 편견, 연관짓기, 금물이다. 이것도 행정학 객관식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수필 쓰지 마시고요. 자, 교과서에 이렇게 있거든요. 갑이라는 학자가 어느 연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갑이라는 학자가 A는 B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리한 학자가 그 다음에 한 10년 뒤에 B는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각각 나름대로 학계에서 다 인정받고 검증받고 이게 이론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A는 B고 B가 C면 A는 C, 이게 C.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아닌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한 1950년대 이런 얘기를 했고, 1970년대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한 1990년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누가 하지 않았는 한은 이렇게 연관시키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닐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학자가 다른 논리로 얘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자가당착이고 논리적인 모순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행정학은 외국 학자, 국내 학자 엄청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게 학자들 간의 주장이 모순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만 끝내야지. 누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끝나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종합해서 이거 어떠냐, 이건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낸 사람 바보죠, 바보. 출제위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고민까지, 그런 연관 짓기까지 하지 마시라는. 근데 연관 짓지 말라 그러면 참 여러분들은 더 막 연관을 지어요. 자, 자유롭게 지금부터 1분간 아무 상상이나 해보세요. 아주 자유롭게 아무 생각이나 한번 해보세요. 1분간. 단, 흰 곰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흰 곰만 자꾸 생각합니다. 애인 얼굴도 딱 떠올려보면 흰 곰, 자기 자동차 안에 있는 인형도 흰 곰, 아버지 얼굴 흰 곰, 이게 억압과 집착의 악순환인데요.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건 똑똑 그냥 하나씩. 요거는 요거. 요들 간의 관계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연관을 싣다 보면 모순이 돼요. 자, A는 C가 아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실제 또. A는 B고 B는 C지만 A는 C가 아니다. 이런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다 각기 따로 딴 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행정학은 시사성이 강하니까 최근에 개편된 제도나 법률 주목을 하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처음에. 완벽하게 이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심화까지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완전히 그 다음에 나는 11월 달에 기출문제로 넘어가야 되겠다.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70-80% 정도 이해가 되고 있다 싶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기본설도 찾아보고 문제풀이 하면서 찾아보고 해서 행정학 시험 보기 전에 모든 게 100% 완벽하게 되는 거지, 이론을 100% 다 하고 나서 문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도 각 주제별로 복습 차원에서 최신 기출문제를 한 문제씩 다 풀고 넘어갈 거예요. 한두 문제씩. 각 절마다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입문을 시작할 때,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그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강의, 어떤 교재를 할 것이냐. 근데 선택 과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이래요. 결론이. 강 건너편은 늘 아름답다. 그게 결론이에요. 강 건너편은 늘 아름다워요. 강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아름다워요. 건너갑니다. 그쪽에서 보면 이쪽이 아름다워요. 건너옵니다.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죠. 행정학을 선택하면 사회가 쉬워 보입니다. 사회를 선택하면 행정학이 좋아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이제 밀고 나가셔야 돼요. 펠레 법칙은 펠레 법칙. 펠레 승부차기 법칙이 있는데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향을 결정해라. 두 번째,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실컷 차라. 펠레가 주장하는 게, 그러면 90% 들어간다.
방향을 정한 다음 정했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 방향으로 힘차게 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흔히 보면 키커들이 공을 차려고 딱 달려가잖아요. 그럼 골키퍼가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쪽으로 차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요. 달려가는데 이쪽이 좁게 보여요. 좁게 보여요. 행정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차려는 순간. 여기가 좁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방향을 그 순간 바꿔서 이렇게 차거든요. 그러다가 실축을 하는. 그러니까 좁게 보이더라도 그 방향으로 힘껏만 제대로 찼더라면 골키퍼 손을 스치고라도 들어갑니다. 거의 들어가요. 근데 힘껏 못 차기 때문이에요. 쭈빗쭈빗 하다가 직선으로 차버리거나 이쪽으로 실축을 잘못하거나. 그러니까 선택을 일단 했으면 따지지 마세요. 똑같아요. 조정점수도 그렇고. 행정학은 방대하고 생소한데 가장 큰 강점이 있어요. 가장 큰 강점. 점수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 잘 나오고 쉽게 문제가 나오고 순진해요. 배배 꼬아가지고 그냥 뭐 꼬아서 사회처럼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해석해서 또 지문을 하나씩 따지고 한 문제 푸는데 뭐 2, 3분씩 걸리거나 그런 문제가 없어요. 행정학은 모르면 그걸로 그냥 0초에 안다 모른다 결론이 딱 나요. 1초에. 알면 그냥 3초에 답이 나오고. 순진해요. 배배 꼬거나 이런 게 없어요. 문제가 뭐라 그럴까요?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론을 단순히 아냐 모르냐 요것만 묻는 거지, 이론을 자료를 제시하고 상황을 제시하고 그걸 판단해서 또 이론과 대입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쉬운 문제들은 3초 안에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흔히 만점 맞는 사람들도요 10분 안에 다 풀어요. 20분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세이브를 해서 그걸 영어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이란 누가 점수를 많이 맞느냐가 아니라 한정된 시간에 누가 많이 맞느냐예요. 한정된 시간에 하루 종일 풀어갖고 누가 몇 점만 이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행정학을 만점 받았는데 20점을 꼬박 다 걸려서 만점 받았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차라리 95점을 받더라도 7분에 풀었다.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7분이나 10분 안에 만점 딱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려면, 안정적인 고득점이 나오려면 이 커리를 충실하게 따라오시는 게 가장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네모, 김준규 저희 행정학 강의 특징, 이거는 너무 제 자랑 같아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허구는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기 좀 멋쩍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로 이번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얼굴 딱 뵐 때 아이고 재미없게 강의하겠다 느낌이 드시죠? 재밌어요. 은근 재밌습니다. 그냥 뭐 개콘이나 이런 건 아닌데 행정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뭐 깨알 유머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깨알 유머라고 하고 은근 뭐 재밌고 꿀재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시면 저는 이해 위주로 쭉 유도하는데 막 그냥 이해는 다 팽개치고 암기하려고 한다든지 저의 방향대로 유도한 대로 안 따라오고 자기식대로 이렇게 하거나 너무 이게 없거나 그러면 조금 일시적으로 좀 고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들보다 내가 효율이 떨어진다. 이해도가 좀 더디다. 자기를 큰 비행기로 생각하세요. 요즘 에어버스죠, 에어버스. 큰 비행기로 생각하시고, 덩치가 큰 비행기는 일단 한번 이륙을 하면 안전하고 정말 빠르게 상공을 날아갑니다. 근데 이륙할 때 이륙할 줄가 길어야 돼요. 이륙 시간이 좀 걸려요. 이륙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번 이륙하면 정말 비바람에도 뭐에도 그냥 굴하지 않고 근데 경비행기는 빨리 떠요. 경비행기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있거나 암기주를 하는 사람들은 빨리 떠요. 방 뜹니다. 바람 불면 고꾸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에어버스다. 좀 이륙 시간이 길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 한번 이거 들을 때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더 찾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천 교재를 한번 보시죠. 추천 교재. 기본서는 2016년 판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2015년 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약간의 배려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나중에 11월 달에 생각하실 문제인데, 내년 대비 기출 문제집은 올해 문제가 다 이제 실급도 끝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내년 기출 문제는요, 실급 문제가 빠진 거예요. 하반기 문제가 빠지고 올해 상반기 것만 넣은 거예요. 저는 조금 늦더라도 다 들어가야지. 내년도 대비 기출문제집인데 올해 시험 문제는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9월쯤에 저희는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집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작년까지는 3권으로 나눴는데 교재가 3권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권으로 통합됐거든요. 근데 기출도 3권이었는데 올해 2권으로 역시 통합이 됩니다. 거기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프로블럼이 많다는 게 아니라 퀘스천이 많다는 거예요. 교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량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2,700문제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과연 기출문제를 이렇게, 그건 10년치거든요. 10년치 단원별 기출문제까지 다 봐야 되냐. 강아지 뒷마리만 보면 저건 강아지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저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스피드 기출이라는 걸 내봤어요. 스피드 기출. 요건데요. 이건 딱 한 권짜리예요. 책은 3년치 기출문제만 단원별로 쭉 만든 건데 올해 이제 시험사만 내봤는데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한 각 시험마다 기출문제가 40~50% 나왔는데 기출문제는 100% 적중이 됐어요.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에서 나온 문제는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두 권짜리 2,700제 그거보다 요건 900제거든요. 900제. 책은 3년치인데 이제 내년 대비판은 10월경에 나올 건데 올해 문제가 추가되니까 한 1,1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셔도 이제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책 팔아먹으려면 큰 거 더 비싸고 그거 보라고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 다 보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다양하게 풀어볼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도 낼 것이고 둘 다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내년도 시험이다 하면 7, 8월 일찍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적정할 것 같아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 시험이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3, 4, 5, 6월 달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실강과 인강으로 들은 분들이 수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7, 8, 9, 6개월하고 내년에 9개월 공부하고 4월 달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9개월 가지고 5과목을 다 하고 좀 완벽하게 준비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방직 내년 6, 7월에 서울시나 지방직은 조금 해볼 만해요. 그건 한 11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9월달, 4월달 그 9까지 9급은요, 시간이 빠듯합니다.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싶지 않다 싶으면 이걸로 하셔도 돼요. 제가 사인을 해왔습니다. 사인을. 자, 오늘이 주민등록상 생일이신 분. 오늘이 주민등록상 생일이신 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제? 어제래요, 어제. 또요. 오늘? 어떡하지? 내일? 그럼 저는 내일이신 분한테 줘야 돼요. 왜냐면 지나간 생일은 축하하지 말라고 해요. 재수없대요, 재수없. 그러니까 양보합시다, 이쪽에. 축하하고, 당첨도 축하하고, 생일도 축하합니다. 자, 요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가 혹시 작년에 이미 공부를 시작하셔서 기출문제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익으면 돼요. 많이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강아지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문제집에 2번 보시면 예상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예상문제집. 그건 뭐냐면 기출문제가 한 50%에다가 신경향 새로운 문제들이 들어가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전범위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30배 되어 있는 책인데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거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어요. 신경향 이런 것 좀 어렵게 나올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적중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내년 대비 책이 또 나옵니다. 연말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한 몇 회분 더 추가되긴 하겠죠. 근데 이 책인데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것도 제가 사인을 해왔는데요. 주민등록상 내가 이 강의를 가장 멀리서 들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주. 섬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섬이라 해야지. 뭐 제주. 자, 제주 나왔으니까 뭐 울릉도나 독도 아니면 하와이 뭐. 안 계세요? 제주분한테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그럼 여기서 댕기세요? 아니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강의 들으러 오세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보조교재 보시면 서브노트가 있는데요. 4번의 보조교재. 서브노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고. 근데 그 판서를 많이 안 해도 되고 거기다 가필하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 서브노트는 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까지는 제 그 조교가 작년, 재작년에 그 사관왕 합격을 한 조교가 그걸 직접 자기가 글씨로 썼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 글씨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안 읽히고 좀. 그래서 필기체로 아예 그냥 전부 다 그 작업을 다시 했어요. 전부. 작년 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쉽게 돼 있고 판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요점 다 또 정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헬렌이라는 게 헬렌.
헬렌 선행정화. 이게 요거네요. 헬렌.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맨 아래 여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 부분이 문제다. 행정을 하고 싶은데 기초가 너무 없고 참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그럼 교과서를 보다 보면 제가 19세기 말은 1880년 이렇게 설명을 다 못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다 강의 때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다 보면 공부 못해요. 행정학.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다 주고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하향 평준화가 돼서 여러분들 합격률이 10%도 안 돼요. 저는 합격률도 생각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합격이니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져도 본인이 막 따라와서 합격을 하는 게 목표지 쉽게만 느껴지고 합격은 못하고 점수 안 나오고 그거 안 되잖아요. 또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저는 자관 합격 수준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하니까 정말 이런 기초적인 이런 거는 수업 때 누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것도 필수는 아니에요. 웬만큼 강의가 따라오신 분들은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용어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게 제가 그래서 용어지를 만든 사전인데 이거는 무슨 여러분들이 행정 공부하시다가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네이버나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요. 엉뚱한 얘기가. 이걸 찾아보면 오히려 연결이 더 안 되고 반대가 되고 그래서 행정학 버전으로 특히 더군 그것도 저희 선행정학 강의를 듣는데 도움되는 버전으로 다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사전이에요. 저의 행정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행정학적 버전의 사전이지 그냥 그 국어 사전이 아니에요. 달라요, 많이. 근데 연결이 잘 되죠. 그러니까 기초가 정말 없거나 문제가 되는 분들은 도중에 뭐 구입하시든지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실 것이냐. 복습은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예습을 해 오시면 그게 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차라리 열심히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수업 때 언급한 부분만 한 번씩 다시 보세요. 복습 너무 열심히 많이 하지 마세요. 강의 들은 시간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4시간 들으셨으면 한 2시간 반이나 기초가 좀 없는 분들은 3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때 언급했던 부분만 하세요. 그냥 언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미주알, 고주알,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읽으면 강의 들으나 마나요. 너무 방대해서 강의를 들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강의 때 언급된 것만 특히 이 입문 때는 특히 그렇고요. 심화 때 언급된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 교과서에 있더라도 조금 빠진 부분들은 기출문제 풀면서 이렇게 조금씩 찾아보시면 되니까 이론에서 완벽하게 100%를 다 이해시키는 그런 강의가 될 수가.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도중에 그냥 절도예요. 도중에.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되 강의 때 언급된 부분만 한다. 그 다음에 수강 요령은 당연히 집중해서 들으셔야죠. 수업 시간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수업 내용에는 푹 빠지세요. 수업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되고 수업 내용에는 빠지세요. 근데 제가 A급이다 B급이다 막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야 A급이면 어떠고 C급이면 어떠냐 어쩌란 말이냐 어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팔짱 딱 끼고 어디 다른 학원에서 영탐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A급 B급 이건 이해가 필요하고 플러스 암기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입문 강의 때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에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의하니까 대부분 A급 B급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좋은 강의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지 강사가 뭐 좋은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는 다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열심히 들었다가 많이 합격을 해서 누구 강의 들었어요? 김모 강의 들었습니다. 그 양만 뜨는 것이고 아무리 강사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냥 뒷전에 앉아 누구 강의 들었어요? 떨어져 갖고 누구 강의 들었어요? 김모 강의 들었습니다. 그럼 김모 강의가 망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강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지 강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충은 못하는 성격이에요. 정말 못.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좋은 분 있으면 저는 진도를 못 나갑니다. 못 나가고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을 모독하듯이 뭐 군피를 던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잠을 깨야 돼요. 잠을 깨다 보면 이제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뭐 썰렁한 얘기가 막 튀어나와. 그 순간 이제 졸음을 깨려고. 그러면 시간 낭비되고 물론 재밌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진도를 못 나가는 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잠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종 뭐 그냥 재밌게 시종 재밌는 강의는 그거 명강의가 아니에요. 시종 재밌는 강의는 진도 못 나가요. 적당해야지.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어떠세요? 졸리세요? 그렇게 졸리지 않죠. 저는 그렇게 졸리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는 참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좋게 말하면 부드럽거나 한데 나쁘게 말하면 좀 졸립네요. 제가 그 목소리가. 근데 언젠가 제가 옛날에 정말 점잖게 대학 교수처럼 강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녹음한 걸 들어봤거든요. 정말 졸립더라고요. 제 강의를 제가 들어도 졸립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강의 내용이 좋으면 뭐하냐, 재밌어야지, 안 졸려야지. 요즘은 절대 졸리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 강의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학원에서 제 강의에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콕콕 집어주시는 거 참 좋아요. 콕콕 집어주시는 거. 나쁜 점은 너무나 많은 곳을. 너무나 많은 곳을. 어떤 학생은 좋은 점은 무엇인가 했더니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나쁜 점은 그랬더니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한테는 자전거로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꿀잼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냥 똑같은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기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몸 상태나 컨디션이 정말 좋고 저 강의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으면 참 재밌고 좋은 강의인데 그게 안 되면 힘들죠. 졸리고. 아침에 강의하러 들으러 나오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발을 밟은 거예요. 지하철을 혼자 가서 발을 밟았는데 저녁에 애인 만날 약속도 있고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은. No problem.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애인과 결별했어요. 일방적으로.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가 발을 밟았어요. 왜 발을 밟았어요? 상황이 완전히,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 상태가 어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인 것도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110%를 받아들이고 재밌게 듣고 가는 한편, 어떤 분은 그냥 따정스럽게 수동적으로 앞에 앉으세요 그러시고요. 앞에요. 뒤에 앉는 거는 별로 그렇게, 물론 어쩔 수 없이 늦게 오셔서 그러신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에 앉는 게 그래도 열정적으로 제 강의를 받아들이겠다. 심지어 튀기는 침까지도 나는 수용하겠다. 메르스도 좋다. 선생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듣겠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이 앞에 앉거든요. 근데 거기 그 모니터 뒤에 앉은 분들은 조금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제 침도 맞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제 시선도 피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골라서 듣고 싶은 것만 더 듣겠다. 모니터 뒤에 앉은 사람들은. 근데 모니터도 아니고 요 앞도 아니고 정말 구석에 앉은 분들은 그냥 그도저도 아닌 분들인데, 앞에 앉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강의를 많이 더 듣게 되고 더 집중해서 듣게 돼요. 졸지도 않게 되고. 제가 합격한 학생들이 자꾸 저를 찾아올 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이 낯이 이거예요. 낯이 이거예요. 낯이. 제가 또 행정학 열심히 강의하면 뭐예요? 국어에서 다 틀려버리면 안 돼요. 맞죠? 낯이 익는데 그 이유가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많이 했냐? 그렇지 않아요.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학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는 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못 가고 있고 헤맨다는 거거든요. 모든 게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고 따라오는 분들은요, 정말 말없이 침묵의 합격자예요.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합격자. 조용히 합격을 해요. 질문 한 번 안 하고. 근데 제가 얼굴은 낯이고요. 그 이유가 가까이서 저랑 시선을 많이 마주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낯익은 거예요. 질문은 안 했지만. 근데 공부하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담이고요. 자,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가급적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억지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열심히가 아니라 즐겁게. 이제 고진감래 그런 수험 시대는 지났어요. 뭐 고통 끝에 낙이 온다? 아니에요. 고통 끝에 고생만 와요. 공부가 재밌어야지. 재밌으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처음에 한두 페이지는 암기한다지만 이해가 토대가 안 되면 갈수록 이게 힘들어요. 고속도로 경치도 안 보이는데 고속도로 강릉까지 힘들어요. 차라리 국도로 천천히 여유 있게 가시면서 언제 가는지 모르게 딱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정도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행정학 본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은 행정학의 전반적인 큰 흐름과 얼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